집을 보러 가거든요. 부동산에 갑니다. 예, 집 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네요. 정리를 해놓은 상황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빼먹은 건 없는 건가. 부스톨 프라자에 왔다. 근데 등급이 낮으면 그래서 저는 짐싸 어플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빤스랑 프라자가 드디어 진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10시 41분. 제가 오늘 휴가를 냈어요. 왜냐? 집을 보러 가거든요. 제가 원래는 오늘 그 날짜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집이 잘 안 나가가지고 살짝쿵 한 달 정도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까지 약 한 달 하고도 한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집을 구하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집을 보러 가려고 오늘 휴가를 냈어요. 일단 오늘은 두 군데 동네를 가가지고 두 군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집을 보러 갑니다. 진짜 직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직방에 나와 있는 집들을 다 외울 정도였어. 그래서 직방에서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그 집이랑 또 비슷한 조건이 있는 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갑니다. 드디어 대장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 지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난리 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모자를 썼고 알아보러 가는 집이 지금 집보다 좀 더 큰 집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려요. 이렇게 큰 집에 내가 살아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똑바로 봐야 돼요. 여기 옆으로도 문이 있구나. 여기는 들어오잖아. 얘도 같은 가격인가요? 같은 가격인데 여기 차이점은 구조가 좀 다르고 이미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다 이런 거진 앞쪽에 있구나. 네. 아 여기가 앞이 좀 덜 막혔네요. 여기는 아파트가 있긴 한데 이쪽도 다 뚫려 있고 네. 여기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여기는 이렇다면 저도 이런 거 같아요. 신발장이 신발장이 우와 얘도 슬라이딩 도어인데 하나는 옷방식으로 아, 그래서 그냥 따로 빼놨거든요. 옷방으로 많이 쓰시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샤워 부스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 게 좋다. 여기 조명이 하나 설치된다 하고 거실 여기 문 설치되고 하면 방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13평 지금 이제 첫 번째 부동산에서 두 집을 보고 두 번째 부동산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커피를 먹으러 왔어요. 커피 겸 아침.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그 장단점이 너무 강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나머지 집을 좀 본 다음에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집 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네요. 신발장이 굉장히 양쪽으로 되어 있고 얘는 풀옵션이죠? 예.
테라스가 있어. 여러분, 저는 방을 다 보고 왔습니다요. 오늘 하나, 둘, 하루 만에 6, 7개는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보다 고된 상황이에요. 원래는 내일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놔가지고 내일 더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 집 중에 마음에 들었던 2군데 중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개가 약간 컨디션은 비슷한데 살짝의 장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이랑 주말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주말 안으로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집보다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묻고 막 이건 어떤 거냐 저건 어떤 거냐 막 이런 것도 엄청 따져가면서 물어가지고 진짜로 그 2 집이 정말로 괜찮은 집인지 조금 더 따질 거 따져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은 집을 잘 보고 왔다. 네. 오늘은 1월 14일 오후 2시 정도 됐고 제가 어제 집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2가지 집 중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결정을 내려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분이 마침 또 서울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어떤 집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는 갔다 와서 계약을 하면서의 후기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늦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오늘 쓰게 돼가지고 빨리 준비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아주 야무지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쓰는 게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껏 쓴 것 중에는 제일 큰 금액을 계약하는 거여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어요. 안 계시나 선생님? 쓸 때는 이건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당권이 계약을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집을 계약하러 다녀온 이후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너무 못 드리고 그냥 다짜고짜 집을 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도 공유를 드리고 제가 도대체 어떤 집을 구했는지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전 클립에서 2가지 집 중에 정말 많이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집을 본 다음날 다른 부동산도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2 집이 너무 괜찮았고 제가 다른 집을 보느냐고 이 2 집을 고민하는 동안 이게 나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찰나에 고민을 하는 순간 집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계약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 집 중에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원했던 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보다는 좁지 않아야 하고 건물의 앞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저당이 안 잡혀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3개가 사실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 외에 뭐 풀옵션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을 이 2 집이 충족을 한 상황이었고 근데도 고민을 했던 이유는 2 집이 진짜 장단점이 완전히 진짜 거의 상반을 이룰 정도로 너무 극명했었어가지고 고민을 했던 건데 지금 2 집 다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2가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1번 집은 앞이 막히지 않았고 남향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층이 빌라치고는 되게 높은 층이었어요. 2번 집 대비 가격은 조금 더 나갔지만 그래도 평수가 어느 정도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어서 환경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그런 집이 있었고 그리고 2번 집 같은 경우는 중문이 있었고요. 옥상에 개인 창고가 있었어요. 1번 집보다 평수가 조금 더 작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었고 관리비도 저렴했었고 1번 집보다 화장실이 조금 더 1번 집보다는 넓은 편이었어요. 샤워 부스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얘가 안 갖고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얘가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장단점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1번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유는 저는 앞이 뚫려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한 번 덜 갈아타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크게 작용을 했고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 2번 집에 있는 장점들은 포기할 수 있는
있는 정도의 장점이었지만 1번 집에 있는 장점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번 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고 대출은 심사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조건만 되면은 이자를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넣어놓은 상황이고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집 사이즈를 재고 와서 도면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로 지금 일단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진짜 본격적으로 도면을 짰죠? 이제는 심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이사랑 입주 청소를 예약을 해야 돼서 그것도 지금 이제 견적을 올려놓은 상황이라 견적이 다 나와서 확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빼먹은 건 없는 건가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 갈 집에 세탁기랑 냉장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최저가로 사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면은 좀 뭔가 혜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삼성 매장에 그 견적을 한번 받아보러 가고 있어요. 세탁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이제 TV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저 자취 처음 할 때부터 쓰던 거여가지고 엄청 조그만 거거든요. 이게 조금 넓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TV도 조금 큰 사이즈인 것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매장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얼마인지 받아보고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요. 디지털 프라자에 왔다. TV도 봐야 되고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3층 먼저 가야겠다. 이런 건 너무 크고 이 정도가 딱이거나 아니면 그냥 세탁기 21kg만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훨씬 비싼 것 같기는 해요.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이거 55인치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한 170만 원에 봤던 것 같은데 233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샀을 때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갈 것인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비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장점이라 함은 이제 본 매장에서 샀다는 것이지. 역할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네.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근데 등급이 낮으면 전기 종기 효율인데 근데 사실 등급이 요즘에는 워낙 다 좋아서 네. 그 이 한 등급 차이가 1년에 몇천 원도 안 나던데. 아 그래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뭐가 모델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견적을 받아왔잖아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냥 최저가 같은 거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개를 사야 되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TV 이렇게 살 건데 그렇게 같이 사면은 조금 그래도 할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장에서만 할인하는 뭔가 프로모션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할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가지고 매장에서 사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견적서도 받아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얼핏 생각만 해봐도 100만 원은 차이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사 견적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포장 이사로 견적을 냈어요. 그랬더니 한 70만 원에서 진짜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90 몇만 원까지도 부르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장 이사를 하는 게 저한테 딱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그 입주하는 그 집에 세입자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옷장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사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옷장 정리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포장 이사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반포장으로 지금 다시 견적을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짐싸 어플을 통해서 매번 진행을 했었고 거의 항상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짐싸로 견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포장이사로 견적을 받았던 거를 그대로
반포장으로 받아보려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포장으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걸 반포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가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드리거나 아니면은 집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아저씨들이 이제 가격을 견적을 이제 내서 저한테 견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기사님을 선택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이제 약속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후기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어플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그리고 이 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도 아저씨들이 되게 넉넉지게 생각을 해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혹시나 저는 이 짐 박스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어림잡아서 이렇게 박스 선택을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저씨들이 박스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이삿날 아저씨들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다라고 고지를 해주시면 그때 추가 요금을 드립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장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유형이나 크기 같은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받은 견적들을 확인할 수 있고 최대 8건까지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월 20일이에요. 밤 11시가 되어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이사까지 진짜 딱 일주일 남았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약간 브리핑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짐싸 어플을 통해서 제가 견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른 분은 완료 후기가 300건이 넘어가고 그분이 완료한 이사 건수가 900건에 달하는데 별점이 4.9점인 거예요. 완전 진짜 별점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후기를 보니까 다들 엄청 만족을 하셨다고 하고 가격도 제가 올렸을 때 한 최저 한 50만 원 초반에서 진짜 많게는 70만 원대까지도 올라왔었는데 그 가격의 딱 중간대인 65만 원에 올려주셔가지고 그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입주 청소를 안 부르려고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사 가는 집에 전 세입자 분이랑 나가는 시간대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분도 똑같이 12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짐을 빼고 넘어가면은 2시 정도란 말이죠. 2시간 안에 입주 청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찾아보니까 새 집보다도 누가 살고 있던 집을 들어가는 게 훨씬 먼지가 많고 더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랑 시간도 막 조율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다가 이것도 똑같이 이제 짐싸 어플에 청소를 구하는 그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견적을 올렸더니 업체들이 이렇게 견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 곳이 후기가 너무 좋고 괜찮길래 제가 전화해서 먼저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거의 내부 고발을 하듯이 엄청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그 청소하시는 분이 12시에 오셔요. 근데 저는 2시부터 이제 짐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하시는 분이 2시부터 짐을 풀 수 있게 방을 먼저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반포장 이사니까 방에다가 짐을 다 넣어놓고 나머지를 다 청소를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제가 짐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다행히 이삿짐 아저씨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셨고 입주 청소 하시는 분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라도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저희 집이 한 실평수로 따지면 15평 정도 되는데 25만 원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한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막 이랬는데 너무 꼼꼼하게 해주신다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하자, 완벽하게 하자 싶어서 25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가전도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인터넷을 엄청 뒤져봤어요. 진짜 최저가로도 찾아보고 모델명으로도 막 검색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찾아보다가 오늘의 집에서 삼성 가전을 3가지 이상 구매를 하고 이 3가지 합산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먹일 수 있는 7% 쿠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3가지를 다 삼성으로 살 생각이 있었고 다른 인터넷 최저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뭔가 기분이
기분이 오늘의 집에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산을 해본 결과 300만 원이 넘었고 그 7% 할인 쿠폰을 먹였을 때 총 약 360만 원 정도 나와서 그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60만 원을 결제했을 때 오늘의 집 포인트가 한 10만 포인트 정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 결제를 네이버페이로 했을 경우에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36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짜 제일 가장 중요한 대출 진짜 이것저것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버팀목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HUG, 허그랑 HF 이렇게 두 가지 보증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UG는 목적물을 보고 대출이 나오고 HF는 이제 대출을 하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HUG가 조금 더 한도가 커요. 저는 HUG로 하고 싶었죠. 문제는 은행에서 HUG를 잘 안 해줘요. 이게 목적물 대상이다 보니까 심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은행에서 약간은 기피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HF로 안내를 받았던 거죠. 근데 한도 자체가 HF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대출금 자체가 낮게 나온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 은행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 알아봤는데 이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대출을 생각보다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어가지고 제가 대출 신청을 조금 이제 늦어지게 된 거죠, 신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심사를 넣었다가는 기간 내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HF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게 생각하면 이제 대출 이자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다는 약간 조삼모사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삿날 대출 실행을 해서 이제 집주인분한테 바로 이제 돈이 들어갈 거고 남은 차액만 저희가 입금을 해주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제 저의 이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가구 같은 것들도 지금 엄청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이사를 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거의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2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반. 이제 진짜 이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짐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싸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저는 어차피 반포장 이사이기 때문에 아저씨가 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싸주실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 기준으로 약간씩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서 제가 정리하기도 쉽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캐리어에다가 제 귀중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내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이동하는 차에다가 실어서 가려고 지금 속옷들을 정리를 하면서 좀 오래된 애들은 좀 버리기도 하고 애매한 애들은 이제 이별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둘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제 이 모든 짐을 다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짐을 최대한 줄여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애들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짠! 여기에 지금 제 반스랑 브라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속옷 넣었고 이거는 제 노트북이고 그리고 여기 아이패드 그리고 이 반대쪽에다가는 저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아이맥 박스를 일부러 안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맥을 다시 예쁘게 넣어가지고 요거는 차에다가 실어서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정리하고 조금씩 짐들을 저는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분류를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제가 가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하다가 내일마저 싹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드디어 진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 27일에 저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 되겠죠? 내일 저는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잘 해서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새 집에서 찍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다음 영상은 이 집에서 찍은 마지막 브이로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제는 혼자 사는 삶도 끝났고요. 그치만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진짜 이번에는 꼭 인테리어를 진짜 잘 해가지고 이 집에서는 인테리어를 거의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는 인테리어를 또 예쁘게 해가지고서 아주 아늑하고 쾌적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마저 짐 정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에 이 집에서 찍은 마지막 브이로그를 들고 오도록 하겠고 그 다음번 영상부터는 새 집에서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